수능완성 유형편 챕터 2.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글쓴이의 요지나 주장을 담고 있는 단서가 될 만한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첫 번째 뭐가 있다고? 첫 번째 뭐? 어떠한 게 등장하면 글쓴이의 요지를 담고 있다? 명령문. 뭐뭐 해라 라고 하는 거. 명령문의 부정 don't.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명령문에 필적하는 법. 조동사 must, have to, need to, should. should와 거의 동의어인 뭐 ought to까지 같이 전부 다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을 가진 조동사 나 일반 동사의 표현은 요지를 담고 있을 확률이 높다. 세 번째 뭐가 있다고요? 극단적인 표현들. never, 절대 뭐뭐 아니야, 그러지 마, 이런 얘기죠. 극도로, 엄청나게, extremely 라는 부사 표현들. 그리고 absolutely, 절대적으로 어떠하다라는 거. 그리고 매우 중요한이라는 형용사 몇 가지요.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그 very important에 해당하는 거 한 단어로 뭐가 있죠? necessary, 필수적이다,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necessary. 그 다음 이거의 동의어들인 essential, 오랜만에 정리해볼까? 뭐가 있죠? 필수적인, essential도 뭐가 있어요? critical, 또 crucial, vital, 다 동의어죠. 다 매우 중요한이에요. 필수적인. 그리고 indispensable, 또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특히 가주어 진주어 형태로 it is essential that, 그치?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에 해야 하는 건 필수적이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요지를 담고 있다고.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등장하면 글쓴이의 요지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다. 유심히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역접도 했죠. 역접. 이제 오늘 푸는 거에 또 역접이 꽤 등장하죠. 역접이 등장하면, 역접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however가 있고 but도 있고, 그리고 conversely 뭐라고 여러분? conversely 반대로 라는 연결어, 그지? 우리가 알만한 거 뭐 on the other hand 다 똑같죠? 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별도로 챙겨야 될 게 nevertheless도 우리 항상 배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제 역접으로 쓰인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nevertheless의 동의어 뭐가 있고 nonetheless가 있고, 또 그 다음 주의해야 될 게 still이란 부사가 문장 처음에 이렇게 대문자로 쓰이면 그런데도, 그러나 이렇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어로. 하나 더 and yet까지. 그리고 아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으로 바뀐다. and yet. 문장 처음에 쓰든 뭐 중간에 쓰든 and yet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다. 다섯 번째 이제 인용구도 있죠. 인용구. 누군가의 말을 따온 거. 뭐다? 중요하기 때문에 따왔다. 바로 지문의 주제문을 나타낼 수도 있다. 아니면 인용구 읽으나마나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인용구 전에 주제 잡았으면 인용구는 읽지 않아도 된다. 그죠? 아까 역접에서 이걸 빼먹었네. 이 역접이 중요한 이유는 역접 뒤에 뭐다? 역접 뒤에 글쓴이의 요지가 등장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역접이 중요하다. 그죠? 그 앞에까지는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었다. 그 뒤에 흐름이 바뀌면서 요지가 등장한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예시도 우리가 주목해야 예시. 자, 뭐뭐 쭉쭉쭉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다가 예를 들어 for example, 동의어인 for instance,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시 전까지 어떠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잡았어. 영어 공부는 인생에 중요하다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리고서 예를 들어가 나와요. 그럼 이게 주제 찾기라면 이 예시는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절대 읽을 필요 없죠. 읽어보다마나 앞에서 파악한 내용이 뒤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예시는 일반적으로 길이가 깁니다. 그죠? 그래서 예시가 등장할 앞에 글쓴이의 요지가 나왔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요지를 제대로 파악했으면 굳이 예시를 읽지 않아도 된다. 주제 파악하는 문제에서는. 빈칸 추로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역접을 잘 보고 중요 표현들을 잘 보자.
요거 첫 번째 건 풀이 안 할게요, 여러분. 직접 연계 그대로 쉽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우리가 했던 이야기 그대로 따라가요. should가 들어갔잖아. should not이지. meeting should not be held. 그죠? 회의는 열려져서는 안 돼요. unless는 뭐의 줄임말이라고? if not의 줄임말. 만약 뭐 하지 않으면 genuine이라는 단어 복습해볼 거야. genuine 뜻이 뭐더라? genuine 뜻이 뭐더라? 진짜인, 제대로 된, 진정한. 동의어 뭐가 있었죠, 여러분? 둘 다 알아야 되지? 뭐라고? authentic. 그지? 따라하세요. authentic. 따라하세요. authentic. 따라해봐. genuine. 두 개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authentic이라고 명사형으로도 주기도 하죠. 뭐다 이거? 진위성이라는 뜻이에요. 진짜인 것. 진짜인 것. 진위성. 자, 그 다음 보시면 앞에 보세요. 이 표현. 지금 풀이는 쉬우니까 풀이 안 하고 단어만 체크 넘어갈게. 여기 the case라는 게 the case. 영어에서 지금처럼 the case를 쓰면 이 the case가 요게 여러 가지 뜻이죠. 케이스가 통, 그죠? 사건, 경우 다양한 뜻이 있지만 지금처럼 the case로 쓰이면 이건 우리가 거의 뭐로 받아들여야 되냐? the fact와 거의 동의어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 the case는 이것을 그 뜻이고 그 뒤에 보세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라고 앞에 있는 이제 회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믿음은 자, 이거 따라해보자. naive. 따라서 naive. 발음이 naive 좀 장음으로 길어요. 뜻은 순진한이라는 뜻인데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진한 이런 뜻이에요. pure하고는 다릅니다. pure는 좋은 뜻이죠. 순수한. naive는 I think you are so naive 하면 야, 넌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아 이런 뜻이에요. naive는 바보 같을 정도로 순진한이라는 뜻이고 이 올해 EBS 교재에서 처음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챙겨두시고 at best 보세요. at best는 우리가 세 가지를 항상 같이 챙겨야 되죠. 가장 많이 보는 건 at least지. 뭐니 이건? 적어도. 그치? 이거 이상 있다는 얘기고 at most가 있죠. at most는 뭐예요? 많아 봐야. 이거보다 더 적다 이런 얘기지. at most. 그래서 at best는 뭐예요? 이건 잘해 봐야 이렇게 돼요. 정말 잘 쳐줘 봐야 이런 뜻이에요. at best. 세 개 같이 알아두세요. 그런 믿음, 회의가 반드시 열려야 된다는 믿음은 정말 잘 우리가 봐줘도 아무리 좋게 봐줘도 그건 순진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뒤에 should not이 나오면서 요지가 나와서 뒤에는 절대로 읽을 필요가 없는 굉장히 간단히 해결되는 지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 뒤에 뭐가 없다 지금? 흐름을 바꾸는 역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뒤에 몇 개 풀이하면서 똑같이 보겠지만 18, 19, 20, 21번까지 적어요. 수능 지문에 여러분 구조가 듣기 할 때 주로 풀 수 있는 지문들 18번부터 21번까지고 그 뒤에 이제 22, 23번은 요거는 주제나 제목을 물어요. 보기도 영어고 이거는 요새 트렌드가 듣기 하면서 풀기엔 좀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둘 중 하나가 3점짜리로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요 앞뒤로 있는 18부터 21번까지 한글 보기인 거 이런 것들은 듣기 하면서 충분히 풀 수 있고요. 지금처럼 스키밍, 훑어 읽기를 해서 우리가 아까 정리한 요지를 나타내는 표현을 빠르게 잡아내서 스캔 훑어보고 바로 답을 찍을 수 있는 지문이 상당수예요. 앞번호에 있는 것들. 그래서 듣기 할 때 적어도 이것들은 눈으로 훑어 읽으면서 빠르게 답을 찍고 넘어가요. 18, 19, 22, 4개지? 4개 푸는데 한 2분이면 될 정도로 4지문 푸는데 앞에 거에 굳이 시간 많이 할애할 필요 없어. 뒤에 어려운 지문들이 많은데 앞에 거는 그냥 빨리 읽고 답을 찍고 넘어가자. 대부분이 맞습니다. 훈련만 잘 돼 있으면. 그래서 글쓴이의 요지를 담고 있는 표현을 다시 한번 아까 1번부터 6번을 암기한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들이 저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체화를 시켜요. 체화를. 앞에서 시간을 최대한 많이 세이브를 해라. 그리고 22, 23은 듣기, 요새 트렌드로는 듣기 하면서는 풀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좀 어려운 것들 일부러 많이 배치시킵니다. 그래서 요건 살짝 듣기 할 때 건너뛰어도 되고 요 뒤에 거 도표라든지 안내문, 내용일치, 불일치를 듣기 할 때 푸시고 그래서 듣기 딱 끝나고 나면 요거하고 28번 이렇게 풀 수 있도록 그럼 시간이 남아요. 33, 34번은 어떻게 해라?
빈칸 중에 가장 어려운 33, 34번 어떻게 해라? 건들지 마라 제발. 풀지 마라. 미리 풀었다가 멘탈이 털린다. 여러분 자꾸 앞에서 어려운 거 찝찝하고 냅두고 뒤로 가면 자꾸 앞에 거 생각하지, 그지? 아까 그게 뭐였을까? 그럴 필요 없다고. 33, 34는 전통적으로 수능에서 어려운 지문이기 때문에 일단 제껴라. 맨 마지막에 풀어. 전략적으로 하고 나서 하면 스킵할 거 스킵하고 빠르게 풀면 시간 100% 남아요. 10에서 15분. 그때 푸세요. 33, 34는 왜? 한 5분 시간 들여서 풀어도 틀릴 확률이 80%예요. 이거는 이 두 개는. 정말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맨 마지막에 푸세요. 반드시. 특강하면서 다시 연습을 해볼 거예요. 특강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 자, 요건 요렇게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1번으로 갈게요. 자, 지금 요 문제들을 상당수 맞춘 사람들도 풀이 과정과 뭐가 필요 없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 단어를 보셔야 돼. EBS 단어, 고3 단어, 수능 단어가 대충 난이도가 어떻게 된다. 근데 수능 완성은 일반적으로 쉽죠. 앞에 있는 교재 3개 비해서 수특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 독해 3번인데 수능 완성이 가장 쉽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교재인데 가장 쉬워요. 그리고 수특 영어가 중간이고요. 수특 독해 연습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수특 영어와 독해 연습을 단어 암기 잘하고 제대로 푼 학생은 수능 완성은 껌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냥 마무리하는 개념으로 부담 없이 풀 수 있는 교재입니다. 자, 보자. 각각의 사람들의 뇌는 독특합니다. 이거 쉬워. 왜냐하면 각각의 사람의 인생 또한 독특하기 때문이지요. 사람의 뇌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 뇌는 living과 alive의 차이는 누누이 설명했죠. 둘 다 일단 뜻은 뭐예요? 둘 다 살아 있는 이란 뜻인데, 자, 어법 잘 봐야 되지. living은 맞고 alive가 틀린 이유는, living은 역할이 뭐야? live란 동사가 ing부터 분사가 돼서 형용사로 뒤에 있는 명사를 살아있는 것이라고 수식이 되는데, alive도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alive는 왜 틀리다고? 여기서 a가 붙은 형용사, alive도 마찬가지고 alike도 마찬가지고, a가 붙은 형용사는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직접 수식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만 쓰냐? 바로 직접 수식이 아니라 형용사의 또 다른 역할, 보어로만 쓰여요. 이렇게 앞에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 그가 살아있다, 살아있는 상태다라고 할 때 보충 설명으로만 쓰는, 보어로만 쓴다. A 붙은 형용사는. 그래서 여기 직접 수식한 자리이기 때문에 alive 될 수가 없다. 챙기시고. 자, 살아있는 것이에요. 대명사는 어떻게 하라고? 그것이라 하지 말고 원래 명사로 반드시 바꿔줘라. 이 뇌는 숫 뭐예요? 어디에? 들어맞다. 맞추다. 요거를 같이 필래? 프린트. 그 프린트에 다 돼 있어요. 막. 자, 그 뇌는 딱 적합해지게 되는데 우리의 purpose, 목적에 딱 적합해지게 돼요. 뇌가 잘 변한다는 이야기를 첨부하고, 생물학적으로 말해서 다 바꿔주죠. 뇌의 목적은 ensure,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so는 뜻이 뭐예요?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가 되죠. 그 결과 따라서 뇌는, 자, modify라는 동사 우리 몇 번째 봤죠? 뜻, modify 뜻이 뭐지? 무엇을? 수정하다, 변경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에 따라 뇌는 수정하고 변경하는데 본인의 구조를 바로 그 서로 다른 임무들의 반응에 의해서 말이죠. 뇌가 요구되는, 하도록 요구되는 임무에 따라서 막 바뀝니다. 여기까지 사실상 같은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람의 뇌라는 것은 임무의 상황에 맞게 바뀔 줄 안다. 한 단어가 떠오르면 되겠네. 되게 flexible하다. 뇌라는 것은 유연하고 어댑터블하다. 적응을 잘한다는 얘기가 벌써 잡히죠. 그리고 보세요. 이게 일단 요 뒤에 봤을 때 역점이 있니 없니? 역점이 없어요. 좀 더 읽어보고 뇌의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건 답으로 찍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구조가 처음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자, 뇌를 또 봤죠. 뇌는 만들어요, 설립해요. neuron이라는 건 neuron이라는 단어에서, neuron은 뭐라고? neuron, 신경세포라는 뜻이라고. 신경세포, 또 신경이라는 뜻이에요. 신경의 연결들을 만드는데 이 연결은 요구되는 것입니다. meet이라는 동사 잘 봐야 되지. 자, challenge라는 뜻도 뜻이 많죠. challenge 뜻이 뭐라고? 도전 말고 무슨 뜻? 해결하기 어려운 일, 그죠? 어려운 요구 이런 뜻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이의 제기라는 뜻도 있죠. 다양한 뜻으로 다 해석이 된다.
여기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요구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특별히 해결하기 어려운 요구를 따라서 밑의 의미가 뭐라고 우리가 외웠고, 동의어 몇 개 더 외웠죠. 밑 뭐라고? 만나다가 아니라 충족시키다라는 뜻이 있다. 그거 외워갖고 오시고, 뒤에 단어 제가 정리해놨어요. 뒤에 지금 언급하는 거 다 외워갖고 오시고, 동의어 내보자. 충족시키다. 여러분, 충족시키다. 하영아,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동의어 밑 말고 fulfill. 그리고 또 하나 더 satisfy 말고, 그거 쉽잖아. 또 뭐가 있어요? G로 시작하는 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gratify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동의어는 무조건 많이, 무조건. 그리고 다 앞에서 두 개 교재에서 다 나왔던 단어 전부 다 충족시키다. 자,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요구되는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얘기죠. 사실 답은 나온 거지. 뇌는 뭐다? 주어진 임무에 맞게끔 적응을 잘하고 변화무쌍하다가 지문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 더 플러스 비교급이 등장을 하죠. 더 플러스 비교급을 쓰는 구조는 주로 얘도 강조를 위해서 씁니다. 더 주어가 동사일수록 더욱더 주어가 동사하다라고 강조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100% 답을 잡을 수 있어요. 혹시나 더 읽어준다 하더라도 it is that 강조 구문이 또 나오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주제를 잡을 수가 있고, 상당히 쉬운 질문이었어요.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더 플러스 비교급 볼까요? 더 많이 우리가 사용할수록 뇌의 특정한 부분들을 더 많이 발전되고 더 많이 효율적이 되어 뇌의 그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다? 다시 한번 뇌는 플렉서블하고 어댑터블하다라는 걸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 답을 찍을 수 있죠. 뇌는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임무에 반응하여서 변화한다. 플렉서블이라든지 적응력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야 지문의 요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얼토당토 없고. 자, 나머지 내용만 좀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직접 연기를 위해서. 풀이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실제로 읽을 때, 문제 풀 때 이 뒤에는 읽으면 바보입니다, 여러분. 역접이 없는데 왜 읽고 있어? 그치? 키워드가 다 나왔는데 다 같은 얘기했잖아. 뇌는 적응을 잘해. 끝낸 거란 말이야. 여기서는 풀고 넘어가셔야 다음 걸로. 자, 그 다음 내용을 파악해보자. 트로드라는 단어는 여러분 처음 봤을 거예요. 원형이 tread입니다. tread 뭐냐면 밟아서 흙 다지는 거 있죠. 밟아서 튼튼하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밟아서 다지다는 뜻이에요. 그게 tread, trod, trodden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잘 다져진 pathways, 길이, 그러한 길들인데 이 길은 바로 가장 강력해지는 길입니다. 뇌라는 것이 쓰면 쓸수록 더 그쪽 방면으로 적응을 잘해서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이 뒤에는 진짜 읽으면 안 돼. 왜? 보세요. 어떤 한 배우에게 있어서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는 없지만 뭐로 들어가요? 구체성을 띠는 구체적 설명으로 들어가죠. 이건 뭐가 시작된다? 예시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주제가 앞에서 나왔다. 예시 읽어보다마나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그럼 봐봐. 우리가 주제를 파악했죠. 이 뒤에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 배우가 어떤 걸 집중하더니 그 부분이 좋아지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뇌의 플렉서블하고 어댑터블한 내용에 대한 예시로서, 그지? 확인을 해보자고, 구조를. 어떤 배우에게 있어서 뇌의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은 responsible for, 담당하는 부분인데 언어와 말하는 걸 말이죠. 그런 부분이 더 클지도 몰라요. 평균보다 더욱더 클지도 모릅니다. 예시 1이 끝났어. 그 뒤에도 봐봐. 택시 드라이버에게 있어서 택시 운전사네, 얘도 뒤에 뭐가 나올까? 택시 운전사의 특정 부분에 뇌가 강하다, 연결점이 많다는 얘기 나오겠지. 확인해보자. 택시 운전사에게 있어서, 자, 우리가 7월 학평 풀이하면서 이렇게 하기로 했죠. EDG가 등장하면 이 EDG를 우리가 뭐로 의심을 해보자? 강조 구문일 수 있다고 반드시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된다. EDG와 사람일 경우에 후, 일반적일 경우에 대시 세트로 주어진다. 강조 구문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뺐을 때 온전히 말이 되면 강조 구문이 맞다. 강조 구문의 해석은 뭐예요? 바로 뭐뭐라고 앞에 붙여주면 되지. 자, 강조 구문을 해석해보자. 바로 그 영역이 dealing with의, 자, deal with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정리해보자. 이것도 deal with가 일단 뜻이 뭐였죠, 여러분? 뜻이 뭐였지? 무엇을 잘 다루다, 대처하다, 뭐를 맞이해서 잘 해결하는 걸 deal with라 그래요. 동의어가 뭐가 있었죠, 여러분? 두 단어? cope with 동의어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오늘 다 동의어까지 정리했어요. 자, 또 뭐 했죠, 여러분? 뭐 했지? 여러분, 다루다 철 벌 까먹은 거야? 내신 대비하느라? treat. 그리고 manage. 그죠? 이 정도는 알죠? 하나 더 할까? 뭐 했지? 요거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address라는 동사가 이게 의외로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뜻이 있다. address. 이거 같이 알아두시고. 자, 다시 택시 운전사에게 있어서 그 다루는 그 영역. 무엇을? 방향과 spatial이라는 단어는 너무 많이 나왔죠. 뭐의 형용사다? 스페이스의 형용사입니다. 공간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공간적인 기억과 방향을 담당하는 뇌의 그 바로 그 영역이 be likely to는 뜻하는 likely는 항상 뭐다? 가능성이 있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라고. 가능성이 있는데 좀 더 상당히 발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읽어보니 똑같은 얘기다. 아까 결론 내렸잖아. 더 플러스 B급급 이후의 구조는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걸 확인했죠. 이걸 느끼고 실전에서도 적용을 시키라고. 예시가 나왔네? 앞에 요지 나왔지. 뭔가 주제를 똑같은 일을 계속해? 뒤에 영점이 없어? 답으로 과감히 찍고 넘어가도 훈련 하셔야 된다고. 저랑 학원에서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라고 풀이하는 거거든. 읽어보니 읽어볼 필요가 없다를 느끼셔야 된다고. 그 바꾸고 버리셔야 돼. 끝까지 읽는 버릇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자, so it go on은 여러분, 얘는 go on은 항상 continue랑 똑같아요. 계속 이어진다, 쭉 간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것들도 역시나 그러합니다.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뒤에 뭐 읽으면 똑같고. 자, 그다음 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2번도 특정 부분을 해석하면서 단어를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마찬가지로 쉽습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한 건 이 지문에서 해석이 어려운 문장이라는 얘기고 여러분 기억나죠? 그리고 초록색은 그냥 일종의 단서가 되고 빨간색이 구문 정리고요. 자, 진정한 전문가들로서 요 지문이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해석이 조금. 자, 진정한 전문가들로서 과학자들은 느껴져야만 하는데 accountable 이란 단어 볼까? 뜻이 뭔지 기억하니? accountable 뜻이 뭐죠? 우리가 이걸 정리했어요. 바로 account for 라는 동사를 앞에 EBS 교재 2권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다 쓰였거든. 첫 번째 뜻이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세 번째는 뭐죠? 세 개나 있어? 그렇지. 뭐뭇을 설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account for. 뭐뭇 설명하다. account for. 또 주로 숫자가 나오면 그렇지. 뭐뭇을 차지하다. account for 41%, 41%를 차지한다. 도표에서도 등장하죠. 그거 알아야지. 뭐뭇 차지하다. 마지막 뭐가 있는지 기억나니? 여기서 약간 이 뜻에 가까운데? 뭐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도 있어요. 이거 다 EBS 교재에서 다뤘던 뜻이에요. 다 등장했던 뜻이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account for. 세 개가 다 비등비등하게 많이 씁니다. 여기서 형용사가 돼서 accountable 뭘까 그러면 이건 책임감이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책임감이 있는 알아두시고 진정한 전문가들로서 과학자들은 책임감을 느껴야만 됩니다. 처음부터 뭐가 나와? 처음부터 요지가 등장한 걸로 볼 수도 있지, 그지? 뒤에 역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단 과학자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그 과학자들의 고객인 일반 대중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만 합니다. 어떠한 종류의 책임감인지가 지문의 요지가 될 수 있겠지? 그 다음 보자. intern이라고 뜻이 뭐라고? intern. 앞에 있는 내용 뭐야? 그에 따라, 그 결과 이렇게 돼요. 원인과 결과로 돼요. 그에 따라, 그 결과. 여기가 이제 어려워요. 잘 봐봐. 끊는 걸. 이 전치사입니다. 묶어서 수식이에요. 책임감 있는 시민이라는 국민이랑 똑같아요.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의 일반 대중들은 슈드가 또 들어가. 우리 그렇게 해야 돼. 반드시 압력을 가해야만 됩니다. 누구한테? 과학자들에게 하고 뭐 하도록? 유지하도록. 요 them이 중요한데 대명사는 항상 원래 명사로 바꾸시라고요. themselves가 아니라 them인 이유는 themselves라면 keep을 하는 과학자를 받았을 건데, 그지? 그게 아니라 them이라는 얘기는 과학자가 아니라 얘는 뭐다? 일반 대중들을 받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 봐봐 다시. 또 하나. inform이라는 건 동사로 뭐다? information은 뭐고? 정보. inform은 뭐다? 누구에게 정보를?
주다, 유익한 걸 제공하다 이런 뜻이라고. informed는 PP이기 때문에 뭐예요? 정보를 제공받는 이렇게 돼요. 항상 정보를 받는 이런 뜻이라고. 자, 봐봐. 지금 요지란 말이야. 얘 이거 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의 일반 대중은 반드시 압력을 가해야 돼요. 과학자들에게 계속해서 뭐 하도록? 계속해서 누구한테? 일반 대중들이 정보를 받도록 유지시키도록 과학자들을 압박해야 됩니다. 말을 어렵게 썼지만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과학자 쿠쿠가 뭐 예를 들어 과학자 트위터에 뭐 글을 쓴다든지 페이북에 밑에 댓글로 야 너 뭐가 있는데 나한테 정보를 줘야지 라고 자꾸 압력을 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정보를 자꾸 주도록 만들어야 된다가 지문의 요지가 된다고. 과학자의 역할은 뭐여야만 된다? 일반 대중과 소통을 해야만 된다. 정보를 반드시 주고받을 줄 알아야 된다가 지문의 여기까지의 요지예요. 이 요지가 역점이 없으면 끝까지 이어지겠지 그지?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이 좀 어려운데 요 as를 because와 같은 접속사를 보셔야 돼. this가 주어고요. act가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압박해야 되냐면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것도 전치사예요. 뭐로서? 중요한 통제자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압박을 해야 됩니다. 뭐에 대한 통제자로 작용하냐면 unethical이라는 단어 보시면 자 우리가 앞선 교재에서 마찬가지 정리했던 거 ethical이라는 형용사가 있죠. ethic이라는 명사가 먼저 있죠. ethic 뭐다 이건? ethic 도덕 윤리. ethic은 뭐예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거의 동의어가 뭐가 있다고? 바로 moral이라는 단어가 있죠. 도덕적인 윤리적인 했었고 요게 unethical이기 때문에 이건 비윤리적인 부도덕한 이런 뜻이에요. 이거의 동의어는 뭘까 그러면 앞에다가 IM을 붙여서 immoral이 되면 같은 뜻이에요. 비윤리적인 부도덕한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자 왜 압박해야 되냐면 이렇게 압박하는 게 작용하기 때문인데 중요한 통제자로서 뭐에 대한 통제를 해주냐면 뭐가 됐든 어떠한 비윤리적인 practice 관행에 대한 통제자 역할을 해주니까 압박을 해야 돼요. 이 비윤리적인 관행이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자 credit이라는 게 뭐냐? credit 명사로 신용 동사로 뭐겠니? 누구에게 누구를 신용하다 누구의 공로를 인정하다 좋은 뜻이라고. 거기에 부정을 반대를 나타낸 this가 붙었기 때문에 신뢰를 떨어뜨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신뢰? 프로페셔는 전문 직종이라는 단어고요. 여기서 전문 직종은 더가 붙은 건 당연히 과학자를 말하겠지, 그지? 그래서 그 과학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비윤리적인 관행에 대한 중요한 통제자로서 이 압박감이 작용하기 때문에 과학자 본인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계속 정보를 달라고 압박을 해야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일반 시민은 과학자들과 의사소통하도록 압박을 해야 된다. 과학자는 일반 시민에게 정보를 계속 주고 받아야 된다가 지문의 주제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주제를 잡아도 되는데 밑에 이제 보기 중에 보세요. 자기 본위적인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게 지문 속에 어떻게 표현되나 보세요. 자 일단 보자. 그 다음 보세요. promote 뜻이 뭐죠? promote 좋은 뜻이죠. 향상시키다. 그지? 다른 뜻 뭐가 이게 또 홍보하다. 또 사람이 promote 하면 그 사람이 승진하다 이렇게 돼요. 좋은 뜻입니다. pro가 뭘 나타낸다고? pro가 바로 forward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라는 단어가 돼요. propel 뭐였지? propel 프로펠러가 뭐야? 프로펠러가 앞으로 나가게 해주는 놈. propel 동사로 뭐였어? 뭔것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다. 프로가 들어가면 forward라고 항상. 그래서 좋은 의미가 일반적으로 돼요. 자, 뭔가 향상시킴으로써 좋은 의사소통을. 요 단어는 처음 등장했어요. transparency, 투명성이라는 뜻입니다. 명사. 봐봐. transparent는 뭐겠니 이건? 품사가 형용사겠죠. 투명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좋은 의사소통과 투명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양 파티라는 게 뭐라고? 파티라는 게 쪽, 측, 정치로 따지면 정당 이런 뜻이 있다고. 양측 모두. 누구니? 일반 시민과 과학자 양측 모두의 의사소통과 투명성을 향상시킴으로써 integrity라는 단어 늘상 주의하시라 그랬죠. 요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integrate이 뭐라고 이게? integrate 뜻이 뭐야? 무엇을? 통합시키다고. integration이 뭐예요 이게? 통합이라는 명사고 integrity는 통합과는 전혀 관련 없는 다른 뜻이 된다. 뭐라고 이거? 진실성, 청렴함 이런 뜻이 된다고요.
네, 주의하셔야 돼. 자, 그 진실성과 과학의 이미지, 뭐로서 어떠한 전문 직종이라는 과학의 이미지와 진실성. 이 과학이라는 전문 직종은 올곧고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학자로서의 이미지를 가진, 다시 말해서 과학의 좋은 이미지가 향상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죠. 과학자는 도덕적, 그리고 자기 본의적으로 좀 이따 등장해요. 이유로 대중과 투명하게 정보를 소통한다는 얘기가 반드시 키워드로 들어가야 돼요. 본문의 언급이 여러 번 됐기 때문에. 그럼 자기 본의적인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등장하나 볼게요. 여기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요 단어 때문에 우리 혼동을 해서. 자, 대중을 계속해서 정보가 잘 받은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은 A뿐만 아니라 나한테 뭐라고 이거? 도덕적인 이슈는 뭐라고? 주제라는 뜻보다는 문제라는 뜻이 사실 많다고 그죠? 도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 요거 보세요. 홀로는 영어에서 역할이 뭐라고? 항상 앞가디가 똑같은 동격을 표시합니다. 반면에 세미콜론은 역할이 뭐라고? 앞가디가 뭐가 됐든 연결되면 돼요. 그래서 얘는 다 됩니다. 예를 들어 다시 말해서 심지어 역적도 돼요. 여기서는 얘가 있기 때문에 벗으로 보시고 벗올수로 받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대중에게 정보를 계속 대중이 받도록 유지시키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보세요. selfish가 원래 뜻이 뭐지 우리가? selfish 이기적인이라는 뜻이죠. 그건 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죠. 근데 밑에 묘사를 보면 이기적인 나쁜 뉘앙스보다는 좋은 뉘앙스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이라고 좀 약간 순화시켜서 해석하시면 돼요. 자기를 위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본의적인이라는 말을 좀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만약에 왜 그런지 볼까? 만약에 정치인과 사업가들과 매체가 좀 더 친숙해지게 된다면, 과학자의 연구에 좀 더 친숙해지게 된다면 요 대인은 과학자입니다. 과학자들은 좀 더 가능성이 높아져요. 첫 번째, 좋은 연구에 자금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기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두 번째, 향상시킬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그들의 가능성 말이죠. 예를 들자면 프로모션이 뭐라고요? 아까 동사로 승진하다, 명사로 승진이 돼요. 그들의 경력에 있어서 승진과 같은 가능성의 기회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읽어봤더니 자기에게도 좋다.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오늘 그 챕터 4까지 풀었죠 우리가. 그 어제 진도로 보건데 챕터 3 풀이는 챕터 3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챕터 4는 다음 시간 이어서 하고 하지만 단어는 다 외워갖고 오세요. 단어 전부 다 끝까지 다 외워갖고 오세요. 진도와 상관없이. 자, 3번 봅시다. 맥킨지는 보고합니다. between 두 개 사이. 여러분 30%는 단수라 그러니 복수라 그러니 어떨까? 30% 단수가 복수일까? 1%가 30개니까 뭘까? 복수인가? 30% 40%는 반복수 결정하지 못합니다.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주어는 누구다 항상? 오브 뒤에 있는 명사 얘가 주어요. revenue, 수입이란 단어고, revenue란 단어가 앞선 EBS 교재 수특 영어에서는 단어 뜻을 줬어요. 근데 이제 안 줬습니다. 밑에 보시면 외우시라는 얘기, revenue, 수입이란 뜻이에요. 자, 맥킨지는 보고하는데 30-40% 정도의 typical, 전형적인 일반적인 회사의 수입들이 generate 뜻이 뭐라고요? generate 발생시키다, 만들어내다, 수입이 발생되는데 어떤 고객들에 의해서. 어떤 고객이냐면 would be non-profitable. profit 뜻이 뭐죠? profit, 이익, 수익, 이득, 그지? 어디 붙었네?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고객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뒤에 잘 봐. 만약에 그 고객들의 true 진정한 cost to serve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serve는 뭐지? 이건 동사로 제공하다, 도움을 주다 이런 뜻이거든. 혹은 접대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접대하는 데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돼요. 그 고객을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돼요. 자, 예시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고객을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저의 고객이죠. 그죠? 원장님 입장에서 고객이지, 그지? 자, 그런데 우리 건우가 우리 학원에 이제 매번 등록도 해주고 고마운데 학원에 와서 이거 좀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살이 한 30kg 더 쪘어요. 얘가 건우가 지금은 날씬하지만 이렇게 의자를 뒤로 제껴 빡 하면서 의자가 부서져요. 부서졌네? 이러면서 자리를 옮겨. 또 이렇게 기지개를 또 부셔. 그래서 수업 한 번 할 때마다 의자를 10개씩 부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의자를 10개씩 사야 되지, 그지? 그러고 1년 지냈어. 딱 요걸 해봤어, 내가. 건우에 대해서. 해봤더니 학원 입장에서 제가 내는 수강료로 감당이 돼야 안 돼? 안 돼. 관리 비용이 졸라 많이 들죠. 실제로 수익에 도움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지? 학원에 매달 등록한다 하더라도 얘를 우리 학원에 수업 듣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의자가 계속 부서져, 그지? 그럼 어떻게 돼요? 학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건우를 차마 말을 못하겠다, 그죠? 정리를 해야 되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그 얘기를. 그게 지금 한 30-40% 되더라, 이런 얘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나온 거예요. 요거 이해한 채로 다시 읽어볼게. 자, 보자. 자, 30-40%의 전형적인 일반적인 회사의 수입이 만들어진다고 보고하는데 고객들에 의해서 어떤 고객이냐? 수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고객. 만약에 그 고객에 대한 진짜 관리 비용이 apply 뭐예요? 적용시키다. 진짜 관리 비용이 적용되고 나면 의자 부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이런 얘기야. 그게 30-40%나 되더라, 이런 얘기야. 다시 말해서 회사 입장에서 어떠한 고객들이 존재하더라? 걸러내야 될 고객들이 상당수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야. 요걸 좀 이해하시고. 자, 그뒤 보자. 그에 따라 보세요. 자, 봐봐. 중요하다가 나왔네. 이건 뭐로 볼 수 있다? 글쓴이의 요지가 일부 나왔다 볼 수가 있죠. 뒤에 역점만 없다면. 자, 그에 따라 중요합니다. 이거 하란 얘기거든. 컨덕트는 뭐예요, 여러분? 컨덕트는 뭐예요? 얘는 수행하다, 실행하다. 동의어 뭐였지? perform 말고 두 단어로 뭐가 있죠? 두 단어로 carry out도 같이 우리가 알아둬야 되죠. 수행하다. 자, 그에 따라 중요합니다. 이거 하란 얘기거든. 수행하란 얘기거든. 수행하는 거 말이죠. 정기적인 바로 리뷰, 검토를. 누구에 대한? 고객층에 대한 검토를. 목표는 to identify. 자, identify란 동사의 특징은 일단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같이 챙겨야 되죠. identify 뒤에 목적어만 달랑 오면 이때 뜻이 뭐다? 여기서처럼 뭐뭐를 구별하다, 식별하다, 확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identify 뒤에 with가 오면 뜻이 달라진다고. 이때는 요 목적어와 뭐뭐와 동일시 되다, 공감하게 되다라고 아예 뜻이 바뀌어버려요. identify는 두 가지 뜻이다, 크게. 구분하셔야 된다. 자, 다시 보시면, 자, 목표는 식별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재적인 candidate이라는 단어 뭐예요? candidate? 뭐지 이거? 뭐죠? 외웠는데 candidate? 후보를 말해, 후보. candidate. 잠재적인 후보를 식별해 내기 위해서입니다. for this, 보세요. 요 단어는 사실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죠.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일단 뭘 해보라고? 이 단어 뜻이 좋은 뜻이냐 아니면 나쁜 뜻이냐만 구분해도 수능 모의고사 푸는 데는 별 지장 없다고. 흐름이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선 나쁜 뜻이겠죠. for dismissal. 그죠? 그래서 dismiss라는 단어 문제 우리 외웠어. dismiss. 뭐다? dismiss. 뭐다 이게? dismiss? 뭐라고? 그치. 일축시키다. 그죠? 일축하는 게 뭐야? 아니라고 딱 잘라 거절하다 이런 뜻이라고. 명사가 돼서 일축. 그냥 거절, 포기 이렇게 돼요. 버리는 거. 그래서 포기해도 되는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문의 요지로 봐도 무방하죠. 뭐해라? 바로 그걸 솎아내기 위해서, 필터링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검토를 네가 해봐라. 자, 그 다음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판매와 마케팅과 서비스 자원들이 계속해서 최적이 아닌 상태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가 나왔어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자 보세요. 그 뒤에 지금 뭐가 나옵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고유명사고 플라스틱을 만드는 LA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시가 시작되는 거 알 수 있죠. 예시 읽어 보나마나 뭐가 나올 것이다. 얘네가 고객에게 대한 검토를 해서 수익이 좋아진 예시가 나오겠지, 그지? 도움이 되지 않는 고객을 속가는 예시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자 봐봐. 근데 여기서 주제를 잡아도 되는데 뭐는 확인해 보라고?
역접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있니? 역접이 존재하네? 근데 얘는 흐름을 바꾸지 못해. 그 이유는 예시 속의 역접은 그 안에서만 바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흐름이 많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숫자가 마지막까지 언급된 걸로 봐서 끝까지가 예시이기 때문에 얘는 흐름을 바꾸지 못하는 예시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답을 찍어도 괜찮아요. 조금 찝찝하면 얘는 그러면은 별표를 살짝 해두고 이렇게 풀면 시간이 100% 남거든. 별표한 거 끝까지 다시 읽고 확인만 해보시면 돼요. 그래도 맞출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시 속의 역접은 일반적으로 흐름을 잘 바꾸지 못합니다. 자,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 그러면 정말 읽을 필요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볼게. 자, 위에서는 인젝션이라는 단어는 인젝트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죠. 인젝트의 반대말을 우리가 외운 적이 있고 바로 이젝트라는 단어를 외웠어요. 이젝트. 제가 이젝트라는 단어 나왔을 때 뭘 설명해 드렸죠?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여러분 어렸을 때 있다는 비디오 테이프 아니? 비디오 테이프를 하고 네모나무 뜨면 찡 하고 딱 내려가서 영상 나오는 거. 거기 그 돌리는 비디오 기계가 있죠. 비디오 기계 버튼 뭐가 있어요? 비디오 테이프 넣는 옆에. 그거 본 적 없니? 관심이 없니? 거기에 이젝트라 써있어. 이젝트. 그 뭐니? 끄집어 내다는 뜻이 이젝트가. 그래서 EX에서 X가 탈락되고 2만 남은 거거든. 아웃이라는 뜻이에요. 끄집어 내다. 인젝트는 뭐다? 안으로기 때문에 집어넣다. 그래서 이게 주사하다는 뜻도 돼요. 그 인젝션이 주사라는 뜻이에요. 주사. I've got an injection. 나 주사 맞았어 이런 뜻이에요. 인젝트의 다양한 뜻을 알아두고 이젝트까지 같이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 이젝션은 뭘까? 당연히 이건 분출, 배출 이렇게 되죠. 그지? 자, 플라스틱을 뭔가 사출 성형이 뭐냐면 그 플라스틱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몰드가 이게 모형, 틀을 만드는 거거든.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플라스틱 회사가 있는데 가지고 있었어요. 800명의 고객과 판매인데 어떤 판매? 매출 바로 50밀리언 얼마일까요? 여러분 빨리 50밀리언 얼마? 5천만 달러예요. 50밀리언 5천만 달러의 판매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 그랬냐면 이 회사가 결정했을 때 바로 이동하기로 out of의 뜻은 항상 뭐라고요? 뭐뭐로 부터라고 해석은 하는데 from과 다른 점은 뒤에 뭐가 붙는다? 밖으로란 뉘앙스가 추가가 된다.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디로부터? 낮은 부가가치 보세요. value added가 부가가치가 부여돼 이런 뜻이고 낮은 부가가치란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부가가치란 건 요 물건을 생산해서 팔았을 때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 낮은 부가가치 산업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높은 부가가치 산업은 뭐예요? 요거 만들어 생산했을 때 수입을 엄청나게 땡겨 가져올 수 있는 걸 높은 부가가치 산업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죠. 근데 일본 개새끼들이 반도체 이 새끼들 아이씨. 여러분 일본 제품 좀 봐봐. 자, 소지품 검사. 일본 펜 있는 사람 지금 자진 납세 있어 없어? 봐봐 펜. 일본 거 아니야? 여러분 일본 제품 쓰지 마세요. 당분간만. 아예 쓰지 말라는 건 당분. 왜냐면 지금 여러분 얼마나 빡치는 일이 생길지 모르지 지금. 이 새끼들이 개념을 상실해서 일본 애들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일제가 최고였어. 일제 최고. 메이드 인 저편 하면 진짜 우리 나이 쌤이 국민학생 때 소니 거 쓰는 게 소원이었어. 소니 워크맨 뭔지 알아요? 워크맨? 카세트 테이프 뭔지 알아요? 거기 집어넣기 소니 워크맨 쓰는 게 소원이었어. 그래서 좀 잘 사는 집 애들 일제를 다 썼어. 일제를. 경제 수준 차이가 어마무시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 일제 쓰는 게 소원인 사람 없죠? 그 헛웃음이 나오지, 그지? 그 무슨 얘기냐면 나 때에 비해서 지금은 일본이랑 경제 수준이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가전제품 쪽은 너네 돈 들여가면서 야, 일제가 좀 더 싸. 근데 우리나라 게 좀 더 비싸. 그래도 뭐 쓸 거야? 그래도 우리나라 거 쓰지. 그치? 왜? 품질이 월등히 더 좋으니까. 그 세상이 바뀐 거거든. 근데 일본 이놈들이 그걸 모르고 아직까지 자기들이 우리를 키워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 졸라 웃긴 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역 거래가 있었다는 거지. 무역 거래 있었을 때 누가 흑자를 보고 있었어? 누가 재미를 보고 누가 수익을 내고 있었을까? 일본이랑 우리나라하고 무역 거래할 때 누가 돈을 많이 벌고 있었을까? 그 당시에 일본이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근데 졸라 웃긴 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쪽에서 무역을 닫았어.
분신 같은 짓거리거든. 적자 보는 쪽에서 너네랑 거래 안 해 이래야 되잖아. 지들이 흑자 보고 있는데, 지들이 돈을 막 벌어들이고 있는데 나 너네랑 거래 안 해로 끊어버린 거야. 그리고 지가 지금 존나 적자를 허덕이고 있어, 일본이. 그런데도 지금 계속 수출 규제 계속 하죠. 특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나라의 버릇을 지금 고치겠다고 일본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착각 속에 빠진 거지. 아직까지 우리를 일제 식민지 하에 있는 자기들의 하위에 있는 하인 국가로 보고 있는 거거든. 우리는 그걸 벗어난 지가 언젠데. 지금 보시면 일본에서 혐한 시위 뭐 일어나죠, 그죠?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런지 알아? 아싸리 경제 수준이 많이, 야, 봐봐. 우리가 저 아프리카 어디 부족에 대해서 뭐 그 혐한 운동하고 그러니? 아니 왜 관심도 없죠? 경제 수준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지? 일본이 옛날에 우리한테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따라잡힐 것 같거든. 아시아의 최고는 지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도 위협적이, 우리도 막 치고 올라오거든. 남북 분위기도 좋아지고 애가 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끔 밟아주고 싶어.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메모리 수출 규제를 딱 건 거예요. 지들이 이길 줄 알고. 근데 절대 아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막강해요, 여러분. 굉장히 아주 탄탄해졌어. 그래서 이거 이겨야 돼. 당분간만 일본 제품 사지 마. 물론 나도 집에 일본 제품 많아요. 플레이스테이션서부터 시작해갖고 안 할 수가 없어, 게임을. 근데 이 새끼들이 그지를 한 뒤로는 게임을 사지 않고 있어. 참고 있어요. 존나 재밌는 게임이 나왔는데 참고 있어. 근데 마리오 되게 좋아하거든. 참고 있어 지금. 안 살려고. 그러니까 요거 일본이 좀 물러설 때까지만 좀 소비를 좀 우리가 좀 참을 필요가 있다. 버릇을 고쳐야 돼요. 버릇을. 일본에 대해서. 자, 마저 하자. 갑자기 일본 얘기 나와서. 그래서 낮은 부가가치의 제조업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을 때가 바로 이러한 시기였어요. 고객의 명수가 800명이고 세일이 이 정도로. 그럼 자 보자. 이게 순서 문제로 나왔다 쳤을 때 얘가 나중에 어떻게 변화하겠니? 이 고객의 명수가 늘을까 줄을까? 뒤에 가서 줄어들겠죠. 하지만 수익은 어떻게 될까? 늘어난다는 얘기가 이어지겠죠. 순서로 나왔을 때. 자, 그 다음 보자. 많은 이러한 고객들은 도움이 되었는데 뭐가 붙었네? 유용한 전략적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객은 많았지만 실제로 써먹을 고객은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10년 뒤에 그 회사는 이제 줄었어. 겨우 65명의 고객만 있었고요. 그리고 콤마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뭐로 바꿀 수가 있더라? 콤마 관계대명사 해석할 때 주로 접속사 and 플러스 선행사로 바꾸죠. 후문 앞에 있는 customers, them으로 받죠. 그래서 and all of them이 되면 돼요. 그리고 그런 65명의 고객 모두가 대형 고객이었습니다. 되게 많이 구입하는 고객이었어요. 그리고 요구했는데 부가가치가 있는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rather than 항상 뜻이 뭐라고? 뒤에 거보다는 이렇게 돼요. 뭐뭐라기보다는 값싼 어떤 플라스틱을 만드는 제품들보다는 높은 부가가치를 요구해서 수익 창출에 기대가 되더라. 따라서 예시 속의 역점 however는 뭘 받냐면 고객 수는 적어졌지만을 받아요. 예시 속의 역점은 이처럼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 고객 수는 적어졌지만 판매 revenue 뜻이 뭐라고요? 수입. 판매 수입은 더 먼저 이미 달성했는데 450밀리언 얼마일까 여러분? 얼마일까? 4억 5천만 달러요. 내용일치 때문에 여러분 숫자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빠르게. 4억 5천만 달러를 이미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니 뒤에는 예시는 읽어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더라. 답은 아까 나왔다. 하나만 더 하고 시게요 여러분. 자, 4번 지문에서는 이 표현을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뒤에 정리해봤고요. As far as 주어 is concerned 라는 표현이 있어요. 뜻은 주어에 관한 한이란 뜻이에요. concern이라는 게 이게 관련시키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주어에 관한 한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표현 중에는 as long as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주어가 동사한과 비슷하다. 자, 볼까요? readiness은 당연히 ready에서 왔고요. 준비도에 대한 차별화에 관한 한.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죠. 준비도는 무엇이며 차별화는 무엇일까? 읽다 보면 이해가 돼요. 교육에 대한 것이거든. 뭐 우리의 얘기입니다. 준비도에 대한 차별화에 관한 한, 이 차별화의 문제에 관한 한, 저는 항상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보세요. should가 등장하는 거지? 뭐다? 글쓴이의 요지가 될 수도 있다. 뒤에 뭐만 없으면
역접만 없으면.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역접이 있네. 역접 뒤에가 요질 확률이 높죠. 구조를 자꾸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읽지 말고. 자, 저는 항상 들어왔는데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한다고 바로 학급의 투더 탑은 1등급들을 말해요. 그 학급에 공부 잘하는 애들을 대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교육을 해야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역접이 일어나고 반대 내용이 주제다. 그러나 단어 선택과 페이스의 동명사요, 명사형 속도와 그리고 기대, 예상들이 must가 들어가서 지문의 요지가 나올 수 있죠. 반드시 fairly는 부사로 공정하게 말고 이게 상당히라는 뜻도 있고, 자, challenge라는 단어 보세요. 아까 명사로 여러 가지 뜻을 했고 동사도 따라서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어디에 정면 도전하다, 그리고 또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다. 다 되죠? 여기서는 뒤에 보시면 challenge 뒤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돼. 왜 없냐? 저 뒤에 보시면 over challenge 뒤에 목적어가 있죠. 영어는 뒤에 있을 때 앞에 걸 생략하기도 해요. 여기에 생략된 거예요. 자, 봐봐. 자, 그러나 1등급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야 된다고 들어왔지만, 그러나 단어 선택과 속도와 어떤 예상들이 상당히 각각의 학생에게 도전을 반드시 도전 욕구를 불러 일으켜야만 됩니다. 하고 not이 있는 이유는 must가 생략됐기 때문에 must not이라서 뭐뭐 하면 안 된다는 금지가 돼요. 각각의 학생에게 도전 욕구는 불러일으켜야 되지만 각각의 학생에게 over는 항상 뜻이 뭐라고, 이건 too much라는 뜻이라고. 너무나 과도한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봐봐, 무슨 얘기니 이거? 1등급에 맞춰서 수업했을 때 단점이 나오는 거죠. 그죠? 어느 정도의 도전 욕구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1등급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버리면 나머지 90%의 아이들은 과도한 도전욕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 따라서 뭐다? 1등급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안 된다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교사에 관해 필자가 주장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에 대한 대안이 되는 방법이 바로 질문의 주제가 되겠죠. 아직 대안은 안 나왔어요. 이건 안 된다고 말했지. 자, 선생님은 should가 또 나오죠. 이게 진짜로 요지일 가능성이 있다, 그죠? 선생님은 반드시 매칭시켜야 되는데 교육과 assessment 뭐라고 여러분? 평가 혹은 시험, 교육과 평가를 가능한 한 밀접하게 매칭시켜야 돼요. 누구에게? 학생들의 준비도와 능력에 가장 딱 알맞게끔 수업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 준비도라는 것은 학생들에 있어서 수업의 이해에 대한 준비도를 말하는 것이네. 요 차별화라는 것은 아이들의 능력과 준비도에 맞게 수업을 개별적으로 잘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네. 요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는 역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주제를 봐도 무방하다. 키워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은 뭐 해야 된다? 아이들에 다 맞춰서 지도를, 교육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돼요. 학생의 준비도와 능력에 맞게 지도 및 평가를 차별화해야 된다. 키워드가 다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서 5번으로 답을 써도 괜찮아요. 뒤에 역접이 없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뒤에 읽으면서 확인만 해봅시다. 차별화하는 것은 product라는 단어 다시 한번 보세요. 제품이라는 뜻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produce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온 건 전부 다 product라고. 그래서 결과물이라는 뜻도 존재하고, 좀 어려운 단어로 뭐 산물이란 단어도 해석이 가능하고, 무조건 제품이라 하시면 안 돼요. 제품도 되지만 결과물, 산물이란 뜻도 있다. 자, 결과물을 차별화하는 것은 뭐 한 뒤에 당신이 deliver라는 동사도 동의어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 뜻은 일단 뭐예요? 뭐뭐를 전달하다라는 뜻이고, 동의어 2개 있죠. 뭐라고? 동의어 2개? 공장에서 고무해갖고 이게 옆으로 전달 해주는 거 무슨 벨트? 컨베이어 벨트, 그죠? 그때 컨베이가 전달하다라는 뜻이에요. 컨베이, 전달하다. 알아두시고. 다 EBS 앞에 나왔던 단어예요. 요 나머지 하나의 동의어를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뭐? 바로 communicate. 요 단어가 목적어가 없을 땐 의사소통하다이지만 목적어가 존재할 때 뭐뭇을 전달하다는 뜻으로 바뀐다고요. 무조건 의사소통이라면 안 된다고. 세 개 동의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자, 당신이 전달한 뒤에 똑같은 수업을 학급 전체에게 지금 이렇게 하듯이 다 똑같은 수업을 한 뒤에 그 결과물들을 차별화하는 것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수업 똑같이 다 해주고 딱 봤을 때 뭔가 해석을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어. 걔는 주말에 따로 불러서 해석을 별도로 봐주는 거 이런 얘기야. 봤더니 누가 지금 저기 승원이가 도치를 모르는 것 같아. 도치 인강을 유튜브에서 보내주고 이거 보라고 이걸 말하는 거야. 결과물을 차별화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차별화할 수 있는 바로 몇몇 경우에 준비도에 대한 차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하죠. 학생에게 개개인 맞춤으로 차별을 해줘야 된다. 또 요지가 나와. 선생님들은 준비가 되어야만 되는데 다시 가르치는 거 말이죠. 개념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이 학생은 단순히 그냥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을 말하고요. 전체 학급의 수업이나 어떤 실습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다 맞춤형으로 맞춰줘야 돼요. 뒤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쉽기 때문에 굳이 읽지 않을게요. 지문의 주제는 아까 나온 그것이 맞고 이 지문도 다 읽을 필요가 없더라. 이걸 잡고 체화시키도록 하자. 좀 찾다가 나머지 할게요.